안녕하세요. 자, 이제 9강입니다. 9강은 춘천의 역사 편을 살펴보는 시작 강입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으로 나눠서 다시 말씀드리면 9강, 10강, 11강이 춘천에 대한 역사와 춘천에 대한 화제거리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춘천 역사에 대해서 9강, 10강, 11강, 3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계획을 하고요. 외부적 시각으로 춘천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춘천에서 태어난 토백이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하면 또 왕따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 고향은 서울시 미아리 촌놈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춘천 사람이고요. 아버님이 춘천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20년 전에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도 바로 춘천 남춘천역이 만나는 데이트 코스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자, 5년 전에 서울 생활을 청산을 하고 춘천으로 왔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환경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는 적응을 해서 저도 춘천 사람이니까 귀엽게 이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춘천으로 오자마자 춘천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춘천 속의 강의안으로 만들어서 오프라인 강의는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녹화 원격 강의인데 그 작년에 왔던 코 선생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화면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춘천 소개 동영상
근데 혹시나 이것이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소양강 처녀 지금 노래가 쫙 배경으로 깔렸거든요. 그러면서 춘천의 각 주요 명소가 화면으로 나갔는데 혹시 이게 편집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로 안 나가게 된다면 소양강 처녀 여러분 춘천의 애국가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반야월 선생님께서 춘천에 내려오신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셨느냐? 작곡이 잘 안 돼가지고. 작사, 작곡이 잘 안 돼서, 1년 쉬었다 온다 그러고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춘천으로 딱 내려와서 어떤 하숙집에 하숙생으로 1년을 계약하고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 예쁜 딸내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내미한테 처자는 장래 희망이 뭐요? 물어보니까 유명 가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 내가 작곡가인데 내가 노래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처자 집에 머무를 때 아주 좋은 상이 떠올라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을 때 크게 유행하는 히트를 친다면 처자를 서울로 불러드리리다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처자는 정말 굳건하게 믿었겠죠. 그리고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수발을 잘 들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시상이 떠올라서 서울로 가신 반야월 선생님은 소양강 길을 받아선지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대히트를 치셨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숙집 처자를 까맣게 잃어버리신 겁니다. 하숙집 처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약조를 철석같이 믿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양강에 나가서 반야월 선생님의 부름의 소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식은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처자, 당사자가 바로 지금도 춘천에 살고 계신 거 아십니까? 어디서 살고 계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실이 제가 들은 허위 풍문이다 라고 하면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사실이다 하면 반야월 선생님 자녀들과 해우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은 계기가 될지 흐뭇한 상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춘천의 정말 자랑거리. 춘천 서면에 가면 박사마을이라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춘천에 내려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가요, 1년에 2명씩, 그것도 한 면에서, 한 마을에서. 그래서요, 그 원인을 분석하다가 저는 어떤 분의 조언을 들었는데, 풍수지리가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가, 양강의 기가, 소양강물과 북한강물에 합쳐지는 양수에서 그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대로 빠졌는데 의암댐이 생김으로써 그대로 기가 빠지지 않고 거기서 일단 걸러서 모여 있다가 차곡차곡 빠지게 된다. 따라서 풍수지리학상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라 모아놨기 때문에 그 의암댐의 완성과 더불어서 그 이듬해부터 박사가 배출되기 시작했다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선배님을 뵀는데 태어나신 곳부터 춘천, 예, 오리지널 춘천 토백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풍수지리도 영향은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측면도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들어보니 합당하더라고요. 수긍가더라고요. 그분을 오늘 까메오로 출연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모셨습니다. 자, 잠깐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십니다. 강사님으로부터 이제 소개받은 박상근입니다. 저는 이제 춘천에서 태어나서 춘천에서 학교도 모든 걸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춘천에서 다니다가 이제 춘천시청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강사님 말씀하신 박사마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서면에서 면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마을에 계셨던 분들을 같이 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면의 박사마을은 지금 176명입니다. 지난해 해가지고. 그래서 서면의 가구가 1600가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9.1가구당 한 명의 박사가 배출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박사가 배출된 마을이죠. 그래서 그 박사 마을에 아까 강사님 말씀하셨던 풍수지리설은 서면분들이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면에 사시는 그 박사 마을이 되게 된 동기가 그 지금 박사선영탑이 서면 금산초등학교 옆에 박사선영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영탑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사로서의 긍지도 갖고 부모와 그 자녀분들이 다 긍지를 갈 수 있기 위해서 그거를 그 박사선영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영탑 서면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예전에는 서면에 그 금산리에서 그 소양 이교 쪽으로 배가 있었습니다. 그 서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배로 통학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신매대교가 있어서 신매대교 쪽으로 차량으로 저걸 하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다 서면에 금산리의 배를 이용을 해서 수양 이교 쪽에 거기를 배로 이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선후배관광에서 그 배에서 같이 잘된 선배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배로 이동하는 시간에 많은 정담을 나누면서 거기에 선배들의 조언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부가 하게 된 것도 그 서면이 제일 서면 쪽이니까 이제 동쪽에 대룡산 쪽에 이제 해가 뜨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이제 지셔가지고 새벽에 배를 이용을 해서 수양이교 근처에 있는 번개시장에 와서 새벽에 물건을 팔고 농산물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배로 들어가서 다시 농사를 지시는 그렇게 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함에 부모님들의 부지런함을 배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에서 같이 그 선후배 관계에 그 정담을 나누면서 선배들의 조언을 잘된 점을 본받아가지고 그러한 학구열이 상당히 그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서면이 박사마을이 지금 많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영탑 만들기 전에는 박사들이 100명이 배출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선영탑이 만들고 나서 선영탑에 모든 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니까 많은 그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나도 더 배워가지고 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1가구당 한 명이라는 전국에서 아주 가장 많은 박사를 배출한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순교묘라든지 한백력장군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분들의 이제 옛날 역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박사가 많이 배출되게 된 거는 부모님들의 학구열, 향학열에 의해서 그거를 본받고 부모님들의 부지런함을 배워서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박사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풍수지리설이 아닌 부모님들의 그 열정에 의해서 박사가 많이 배출됐으니까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우리 선배님께서
강의도 잘하시고요. 촬영도 잘하시고요. 저보다도 명강사세요. 자, 그 다음 특징적인 거 몇몇 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이 확장되다 보니까 중심산이 남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활터전이 이렇게 되는데, 춘천에 오니까 봉의산이 있더라고요. 봉의산 그러면 봉황이잖아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이제 이사 온 초반기에 들었는데, 춘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대룡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룡산에서 오는 전기는 용의 전기고, 춘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봉의산에서 뿜는 전기는 봉황의 전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어디를 가도 용의 전기만 있고 봉황의 전기만 있을 뿐이지, 용봉이 동시에 길을 뿜어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춘천이 유일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춘천 시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더라도 성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화동이라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근화. 한자어로 근화는 무슨 꽃인가요? 무궁화 꽃이죠? 무궁화 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입니다. 옛날부터, 국화로 지정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꽃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화동에는 엄청난 무궁화 밭이 있었고 무궁화 천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어서 주권이 일본한테 넘어간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뽑혔겠죠? 그러나 마을 이름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화동. 자, 근화동에 사시는 분들, 우리의 국화를 좀 더 많이 정원에 심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신석기 시대 혈거 유적지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모 대학교 안에 있는데요. 그냥 보존만 이렇게 하면 이 습기라든가 여러 가지 변형이 될 텐데, 저는 여기를 가서 처음 느낀 점이, 이러한 안내문을 읽는 것보다는 안내문을 읽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봤으면 하는 굴뚝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철장에 갇혀서 빛을 못 보는 유적지가 아닌,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춘천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춘천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외지에서 오신 많은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춘천의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고 가실 그런 훌륭한 홍보 자료가, 왜 창살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춘천시장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마을은 전문가 선배님한테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위치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가 박사마을이고요. 서면이고 박사마을이 서면의 한 부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중도에 레고랜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 공사하고 있는 중도에서 오른쪽으로 강을 건너면 시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왼쪽으로 강을 건너면 서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외집분들이 오시면 한번 들렸다가 전기 받고 가세요. 자, 이제 신순겸 장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순겸 장군은 원래 그렇게 커다란 귀족 가문의 자식은 아니었죠. 능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 신분은 아니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께서 전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측근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측근으로 활약할 수 있는 대국공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후삼국 통일 과정을 보면 북쪽에 고려하고요, 남쪽에 후백제하고의 쟁패전이었죠. 신라는 거의 무너져가는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900년에 서기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1년에 견훤이 후고구려를 개성 땅에 건국을 했다가 철원으로 천도를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도 후고구려에서 태봉, 마진 등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궁예가 나중에는 약간 획가닥하지요. 독재적 권력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궁예가 타도되고 나서 왕건이 추대돼서 고려를 개창하게 되고 이 고려와 후백제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 최고의 격전지가 어디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팔공산입니다. 대구는 우리말로 달구벌이죠. 춘천은 우리말로 봄내입니다. 자, 달구벌 전투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후백제의 견훤 군대가 신라의 금성을 쳤죠. 그래서 많은 살상자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신라의 원병 요청 사신한테 들었죠. 그래서 신라를 구하라. 고려 태조 왕건은 상당한 병력을 신라로 원군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북진하는 신라를 점령하고 북진하는 견훤의 후백제 군대하고 신라를 구하려고 내려오는 왕건의 고려의 군대하고 어디에서 만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구벌의 공산에서 만났습니다. 팔공산 아닌가요? 아니, 원래 공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 군대는 처절하게 견훤의 군대한테 패배를 합니다. 이때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총애하는 아주 중요한 8명의 장군이 전사했다 그래서 앞에 팔자를 붙이게 되었고 따라서 공산 전투가 아니라 팔공산 전투라고 그 당시부터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도 공산이 아니라 팔공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되니까 태조 왕건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랬을 때 신순겸 장군이 와서 뭐라고 했냐 하면 주상전하, 태조 대왕이시여 저하고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왕건이 입었던 붉은색 황제 도포를 신순겸 장군이 입고 자신의 옷을 왕건한테 입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적진을 향해서 진격했죠. 내가 왕건이다. 나를 따르라. 후백제 군대는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신순겸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목이 달아났죠. 그 덕분에 실제 왕건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요. 개성에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신순겸 장군.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라말 고려초, 남할 여초에 중국에서 풍수지리 사상을 도입하신 스님 아시죠? 도손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풍수지리설이 도입이 됩니다. 두 분은 친했고요. 고려태조 왕건의 사후 묘자리를 천하 명당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도손 스님이요. 그게 바로 춘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시는, 아니 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 땅은 한반도에서 최고의 명당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태조 왕건이 돌아가시면, 승하하시면 춘천에 어디에 묻히십시오 하고 천하명당자리를 잡아 놓았는데 문제는 태조 왕건께서 신순겸 장군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명당 묘자리를 양보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 묘자리에 신순겸 장군을 묻어라. 오, 대단한 거죠? 자, 신순겸 장군의 묘는 그래서 3군데 있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전라도 곡성입니다. 영화 곡성으로 유명한 전라도 곡성. 그리고 후백제의 수도는 전주였고
그 다음에 싸움의 격전지는 대구였습니다. 자, 신순겸 장군의 시신은 일단 목이 잘려집니다. 목이 잘려져서 왕건의 목이라고 해서 그 전주에 보내지겠죠. 전주에 보내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사진이 있습니까? 매스미디어가 발달했습니까?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견훤대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주에 보내진 왕건의 목을 본 견훤대왕은 야, 이거 태조 아니야. 왕건 목 아니란 말이야. 내 버려라. 그러고 밖으로 던졌답니다. 목을. 그랬더니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신순겸 장군이 타고 다니는 에마가 말이 신순겸 장군의 이 목 위에 이 머리를 물고 전주에서 곡성까지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곡성의 신순겸 장군의 친가집에 가서 그 목을 떨어뜨렸답니다. 그래서 전라도 곡성군에 가면 목무덤이라고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의 목무덤. 그러면 격전지 대구에도 무덤이 있겠죠? 예, 팔공산에 신순겸 장군의 무덤이 있어요. 예. 시신이 없는 무덤. 그냥 가묘, 이렇게. 파묘면 시신은 없고, 예, 묘만. 실제 시신은 목을 제외한, 목 위에 이 얼굴을 제외한 신순겸 장군의 시신은 춘천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춘천의 신순겸 장군 묘역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신이 없으면 장례를 못 지내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 목이 없잖아요. 목 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태조대왕이 말씀하시기를 황금으로 신순겸 장군의 목 위에 머리를 만들어라. 황금으로 두상을 만들어 가지고 몸과 이어서 완전한 합체를 이루어서 매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황금덩이가 있으면 누군가가 욕심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라는 뜻으로 세 개의 봉분을 만들고 그 세 개의 봉분 아래 어느 봉분 밑에 황금 덩어리로 만든 신순겸 장군의 두상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 봉분 중에 어느 봉분에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신순겸 장군의 시신은 진짜 묘는 춘천 명당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신이 없는 목 무덤도 아니고 시신도 없는 대구에서요, 더 홍보를 잘해서 대구 팔공산에 있는 신순겸 무덤이 진짜 무덤인 줄 알고 거기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춘천의 신순겸 장군 묘소에는 어느 만큼의 춘천 시민과 어느 만큼의 외지인들이 참배를 할까요? 자, 마치겠습니다.